안녕하십니까. 횡령개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회계사다 보니까 제 블로그나 카페에 그 사장님들 질문사항들 중에 대표적인 베스트 질문과 제 답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회계사로서 지금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금감원이 뭐 하는 데고 그 금감원은 왜 우리한테 이런 뭐 벌금이랄지 이런 가산세랄지 이런 거를 우리한테 부과하냐, 그리고 그들이 뭔데 우리한테 지적을 하냐, 그리고 금감원이 지적사항들, 특히 우리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감원은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은 그 중에 주식, 즉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대상으로 좀 많이 감독과 규제를 합니다. 금감원은 일단 정부 산하 기관이고요.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과 회계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진 사태가 뭐 대우조선해양이랄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랄지 뭐 이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관인데요. 우리가 큰 회사도 아니고 상장사도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장님들의 회사가 어떤 주주랄지 이런 채권자한테 피해를 주면은 거기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금감원에서는 그거를 제보를 받으면은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걔네가 금감원이 검찰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다 싶으면 검찰에 통지를 해서 사장님들한테 어떤 구속 수사랄지 이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금감원이 주로 보는 관점, 그다음에 금감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 어디였더라? 강동구에 사시는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황 사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무단으로 이렇게 팔았다. 근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이 황 사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이럴 경우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을 안 했으면 분명히 이거는 분식에 해당됩니다. 분식이 꼭 고의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 책임은 대표이사와 그 이하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도 가겠죠. 그로 인해서 채권자들이나 주주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고, 그럼 이럴 경우 투자 주식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 있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분명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재무제표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다 의뢰를 하시는데, 회사가 그런 정보, 사실을, 주식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회계사나 세무사는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나중에 금감원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인 사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가 좀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좋겠죠. 결국에는 그 건설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벌금을 3천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식을 재무제표에 미반영한 거를 나중에 반영했다가 금감원 감리 때 이게 들통이 난 거죠. 3천만 원의 금액이 굉장히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적정하게 공시를 했다면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아무런 반발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 벌금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고, 고의성이 다분하다. 그럴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인들이 나중에는 금감원에서 지정감사까지 했으니까, 지정감사는 또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외부 전문가하고 계약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국가, 즉 금감원에서 여기 다른 회계사하고 지정을 해서 감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지정감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회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굉장히 좀 깐깐한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로구에 사시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박 대표님이시네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은행과 이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사항에 대해서 그 약정사항이 뭐였냐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을 받으면서 유형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계약의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후회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충분히 이제 대표님이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이런 거를 대표님만 모르시는 건 아니고 많은 다른 사장님들 인천의 무슨 다른 W 회사도 마찬가지고 금감원 감리가 진행이 됐는데 이걸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재무제표에 은행에 담보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가지고 큰 낭패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은행 담보된 자산에 대해서 세무조사까지 나왔고 금감원 감리 이후에 지정정산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벌금도 당연히 받았고요. 이런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미리 알고 계셔야 금감원이 얼마나 무서운 데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를 얼마나 잘 작성해야 우리 사장님들이 안전하고 정상적이고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정계약과 관련돼서는 금융기관 조에서 약정계약서, 그다음에 담보 제공 사실을 외부 감사인이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셔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 남구에 사시는 원 회장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이분은 기계제 작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그 회사를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즉 M&A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업결합, 즉 뭐냐면 두 개의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사업결합으로 인한 영업권이 발생을 했는데 이 영업권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 자본으로 과대계상한 케이스였네요. 이게 좀 사례가 좀 복잡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두 개의 회사를 합병을 하시면서 회계 처리를 좀 잘못하신 겁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게 내가 회사를 사서 내가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원 회장님 같은 경우도 회사 규모가 좀 있다 보니 관련된 이해 당사자, 즉 은행 채권자 이런 주주들이 있었고 요 문제를 금감원이 알게 된 거죠. 사업 결합으로 인한 회계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것도 분식회계에 해당됩니다. 고의성이 있든 없든 고의성이 있으면 검찰의 송치까지 될 수 있고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금감원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을 예정을 하셨는데 상장이 예비심사에서 탈락을 하셨습니다. 사업 결합을 통해서 회사를 좀 규모를 키운 다음에 상장하시려고 했는데 원 회장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장을 할 수 없게 됐죠. 그 이유가 그런 사업 결합으로 인한 회계 처리를 잘 처리하지 못했고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 회장님이 큰 낭패를 봤죠. 상장을 했으면 투자자들한테 원금도 회수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원 회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민사상 소송을 당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회사의 주장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사업 결합으로 인한 회계 처리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감원이나 이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회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지 않냐. 우리는 은행밖에 대출밖에 받는 게 없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상장사만 보는 건 아닙니다. 비상장사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면은 이해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 민원을 제기할 거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다 사장님들이 지셔야 합니다. 오늘은 금감원 지적사항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게 더 궁금해하시면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